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게 맞는 길일까? 하고 주변에 조언을 구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빠지곤 하는 아주 교묘한 함정, 바로 그 확신의 덫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게 정말 크고 작은 결정들의 연속이잖아요. 아침에 뭘 먹을까 하는 사소한 선택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거대한 결정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던 고민 혹은 가장 큰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결혼이나 가족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우리 아이들 미래는, 돈 문제는 또 어떻고요. 이런 고민들이 막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 인생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는 그런 거대한 물음표가 돼서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스스로한테 진짜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조언을 구할 때 우리는 과연 진짜 정답을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이미 내린 결정에 동의해달라고 확인 도장을 받으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건 정말 길을 몰라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이에요? 하고 진심으로 묻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정해놓고 그저 이 길이 맞다고 말해주세요 하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일 줄 몰라도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질문이 아닌 거예요. 내 계획과 욕망을 먼저 딱 세워두고 거기에 그럴듯한 명분을 가져다 붙이는 것에 불과하죠. 원래는 내 뜻을 더 큰 지혜에 맞춰야 하는데 거꾸로 그 큰 지혜를 내 작은 계획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고 하는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확신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획기적인 접근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질문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새로운 접근의 첫 번째 단계는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묻기 전에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큰 그림을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배의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켜야 하는지 그 북쪽 방향부터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큰 방향, 즉 인생의 지도가 딱 머릿속에 그려졌다면 그 다음에야 비로소 지금 당장 내디뎌야 할 한 걸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묻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와 길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도는 뭐냐면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큰 원칙, 나침반 같은 거예요. 반면에 길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구체적인 골목길들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 큰 도에 대한 고민은 싹 빼놓고 눈앞의 길만 보면서 헤맬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큰 그림 없이 그냥 눈앞의 선택에만 매달리면 말이죠. 지금부터 세 가지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뼈아픈지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30대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환상적인 이직 제안을 받은 거죠. 돈도 더 많이 주고 직함도 올라가고 미래는 뭐 보장된 거나 다름없고요. 그는 조언을 구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의 질문은 이 길로 가도 될까요?가 아니라 이거 너무 좋은 기회인데 잡아도 된다고 제발 말해주세요. 이거에 가까웠어요. 결국 겉으로는 모든 걸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마음속은 텅 비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이 교육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녀의 질문은 우리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였죠. 결국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내린 결정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40대 부부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집,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조금은 무리해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분들은요, 엑셀 켜놓고 숫자로 하는 계산은 정말 완벽하게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빼먹은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일까? 하고 묻지를 않은 겁니다. 결국 숫자는 맞았을지 몰라도 삶의 방향 자체가 틀어져 버리니까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자, 이 세 가지 이야기. 다 상황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소름 돋게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먼저 묻지 않고 먼저 결정부터 해버렸다는 것. 이들 모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확신의 덫에 제대로 걸려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한다는 건요,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 그 결정의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꽉 붙잡고 있던 운전대를 내려놓고 더 큰 지혜가 이끄는 대로 길을 안내받는 것. 그런 엄청난 전환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접근법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 4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결정하기 전에 일단 멈추세요. 둘째,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 지금 진짜 조언을 구하나? 아니면 그냥 확인받고 싶나? 셋째,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내 계획 괜찮죠?가 아니라 올바른 계획은 뭘까요? 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마음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꼭 뭐 거창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는 작은 것부터 이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도 곧 다음 결정의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당신은 예전처럼 먼저 결정부터 해버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한번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